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1년 좀 넘었어요. 친정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제가 저희가 딸이 셋인데 제가 둘째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아버지 죽음 이제 다 저만 겪는 일은 당연히 아닌데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게 저희는 이제 뭐 경상도 쪽이고 이래서 그 아버지하고 정이 있어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고 그 문화가 경상도 쪽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현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무섭고 이런 아버지셨는데 이 나이가 이제 저가 애를 낳고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정을 돌아가실 때쯤에 이걸 느낀 게 너무 제가 애통한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제 딸이다 보니까 어머니하고는 많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뭐 아버지하고 그럴 시간 너무 많이 못 보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 옛날에 이제 속담에 저희 옛날 유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그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지낸다는 그런 속담이 그게 있었잖아요. 전통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만큼의 슬픔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가지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고 이건 다 누구한테나 온다고는 하지만 이걸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고 왜 자식이 죽으면 더 이렇게 애간장이 끓는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친정아버지가 부모인데도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가. 또 이제 저희가 또 과정이 좀 많이 더 화목했으면 좀 덜하지 않았겠나. 저희 친정 이제 가정 환경이나 이런 데가 특별하게 막 아주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뭐 어릴 때 저희 이제 좀 많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이래서 좀 다투기도 많이 다투시고 이제 이런 경우였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까운 그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수월하게 좀 이렇게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조금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친정 아버지, 그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죽음과 나의 슬픔, 그 슬픔에 대한 애도에 관한 질문을 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어릴 때 뭐 약주도 드시고 그렇게 살갑게 한 기억은 없고 어머님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자식이 셋인데 둘째래요. 둘째라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좀 직전에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조금 다가가려고 했는데 덜컥 세상을 떠나신 지 지금 1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되고 나서 슬픔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면서 1에서 6에서 3년상을 얘기했는가 싶고 계속 아버지가 그립고 슬프고 이런 마음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것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년상을 정한 게 맞아요. 그거는 이제 공자 예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이제 하도록 그 예법에 그래 돼 있잖아요. 그 제자가 물어서 왜 하필 3년이냐? 1년 가지고 안 되겠느냐? 물으니까 공자 대답이 네가 1년 상을 지내고 마음이 안정되거든 1년 상을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또 질문했어요. 그럼 3년 내가 너무 슬퍼서 5년 지내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5년을 지내면은 사람이 상한다는 거예요. 3년이 넘으면 대체로 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3년으로 정했지 네가 마음이 편하다면 1년으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 우리 정신이야기에서도 그 죽음에 대한
이제 애도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우울증하고 이 애도하는 거하고 증상이 같아요. 증상이. 부모가 아니라 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인정이 많은 사람은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감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건 문제가 뭐냐면은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망자는 이걸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슬픔이 많으면 살아 계실 때 이래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죄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계속 왔는데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이걸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우울증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울한 기분에 떨어지는 거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그러지 않고 비탄이라고 그래요. 비탄. 이거는 이제 그럼 우울증은 뭐냐? 이 비탄을 벗어날 만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슬픈 감정에 묻혀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이 비탄이라는 것은 정도를 어느 정도로 교과서에서 나와 있냐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요새 그 돌아가시고 3일장 지내고 이제 뭐 49세 네. 그거 대략 생각을 하니까 비슷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남은 사람의 자기 감정이 문제인 거지 그 망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고골하고 뭐 이런 게 없어져서 그렇지만 내가 어릴 때는 초상집에는 다 고골했어요. 고골하면서 울음만 우는 게 아니라 서설을 해. 말을 하는데 그때 하고 그 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국장했잖아. 그거 할 때 전부 막 울면서 하는 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내가 유심히 들었어. 왜 우는가? 당신이 돌아가서 나는 어쩌라고. 돌아가는 사람을 애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쩌란 공통점이 그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망자는 빨리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또 살아야지. 세월이 약이라고. 그래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죽는 데는 단 3초만 걸리면 죽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도 없어. 왜 3초겠어? 숨 넘어갈 때 꼴깍. 꼴깍 3초만. 왜 3일장이? 제일 간단하잖아 3일장. 준비하는데 하루, 문상 받는데 하루, 그 다음에 이제 발인하는데 하루.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걸 뭐 사회적으로 뭐 국장이 된다 뭐 이러면 5일장도 하고 뭐 이러긴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 바쁜 시간에 말이지 예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그 다음에 이제 예도 기간 공자님이 3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3년까지 가고 또 안 가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무슨 제? 49제.
49제? 응? 49제요? 49제. 네. 그 정도만 해도 이 모닝이라고 그래요. 비탄을 네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길게 끌고 가는 사람일수록 그 망자에 대한 이 죄의식이 많아서 그래. 미안한 감이 많아서 그래. 네. 요새 내가 이제 그 즐겁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둘째 사위가 있는데 이놈이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이제 지금 그 뭐라고 임종 직전에 있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의식은 아직 있지만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 걔가 이제 사무실 갈 때 학교가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날 태워줘. 그 잠깐 뭐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이제 내가 타고 가면서 뭐 대화를 하자면 뭘 대화를 하겠어. 아침 잘 먹었니? 뭐 잘 잤니? 이런 거 말고 대화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물어봐서 너 요새 뭐 무슨 생각하고 지내느냐? 조금 궁금해하지만은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새는 이별 연습하고 네. 지낸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내 딸하고 이혼하려고 그러나 부모하고 어떻게 이별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한다는. 자기 부모하고 내하고 동갑인데 부모가 먼저 돌아가실지 그렇다면 나한테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든지 부모한테 뭐라고 할까 뒤에 그 모닝이 오래 남지 않도록 하자면 지금이 아주 황금기라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지금 어떻게 이별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그래서 주말 때만 이제 가가지고 그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이래 하더라고. 그걸 생각하니까 참 현명한 생각이에요. 그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있으면 엄마한테 좀 필요 보는 거고, 그다음 대화할 게 없으면 또 어릴 때 엄마가 잘해주던 거 그런 것도 좀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 짧고 아주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걸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는 걸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다 하는 게 피하지 않고 직면을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나한테 후회가 좀 적도록 이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반드시 노년이 돼서 준비할 게 아니라 이래 젊으실 때도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미리 준비해서 이런 얘기하니까 무겁죠, 그지? 무겁지만은 이게 우리 삶이니까 그걸 닥쳐가지고 그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래 다 젊으실 때 그것도 해볼 만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오래 한 동기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6.25 사변이 나서 많은 죽음을 봤어요. 내가 전사한 사람들 막 대구역에 실려 와가지고 바닥에 깔려가지고 죽은 시체도 내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머리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 세상은 왜 살아야 되나?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중학교 3학년답지 않는 이제 그따구 생각에는 공상을 막 하는 거지. 그래 이제 그때 내가 책을 읽은 게 이 실존주의자들이 이제 쓴 책들이 많은데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게 있어. 그거 이제 완역본이 아니고 그 문구본으로 나왔는데 그거 내가 포켓에 넣어가지고
댕기면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지금까지 완독을 못했어요. 얼마 전에는 내가 그걸 완독을 하려고 완전 완역된 걸 샀는데 눈이 달라는 바람에 못 읽었는데 왜 못 읽었느냐? 그걸 까뮤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자기 어머니가 요양원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요양원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요양원에서 아들 보고 이제 조상치라고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요양원을 가요. 조상을 치러. 그게 이제 앞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 서너 페이지 읽다 보니까 이놈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해변가에 가서 해수욕하고 그 다음에 사창가에 가서 사랑놀이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상은 형식적으로 그냥 이래 서가지고 뭐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마음이 걸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더군다나 사창가에 가서 즐기고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아. 고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까뮤책은 내가 목에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너덜너덜 떨어질 때까지 들고 다녔는데 그걸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망자를 대할 것인가 이건 산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삶이라는 거는. 그러고 즐거운 것보다 슬픈 게 더 많아요. 따지자면 그러고 해서 다 뭐 자살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기왕 나와서만 뭐 좀 재미있게 살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잘 쓰는 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썼는데 준비한다는 그 말이 참는 좋게 들렸어. 네, 선생님, 우리 김현정 선생님 말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길잡이게 되는 말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혹시 저한테 한 3분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김현정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한 3분 정도 드려볼까 해요. 그 주제는 애도에 대한 것인데 제가 3분 동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애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관적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본에 요즘 유행하는 그 장이 있어요. 반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일장이 너무 길다. 하루장도 길다. 그래서 하루에 반나절 동안만 부모님이나 가족 쪽은 장을 지내 반장이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민족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반장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까? 일본에 조론도 수입되고 요즘 또 분리부부라는 것도 또 수입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반장도 되면 곳곳에서 오전만 하고 오후만 하고 그냥 장을 끝내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빨리 해도 이건 빨리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애도에 관해서 크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일반론에서 특수론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론이나 모든 경험이 발전하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든 나라는 뭐 사흘장을 지내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본에는 반장, 어떤 데는 그 뭐 잠시 뭐 이런 거 있듯이 애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요. 애도가 한 4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돌아가셨는데 폭풍 오열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성적 비탄이라고 그래요. 만성적 비탄. 정상적 애도는 정말 우울처럼 슬퍼하다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역주행하는 또 애도가 있어요. 뭐 돌아가시고는 아무 슬픔도 못 느끼고 나중에 막 폭풍 오열을 하면서
생활을 못하는 거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돌아가셔도 별로 슬퍼하지 않고 일상도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나 애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럼 손가락질을 하죠. 남편 죽기를 바랬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애도 방식으로 지금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특성과 선생님 말씀하신 망자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간도 다양하게, 종류도 다양하게, 강도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당한 슬픔이잖아요. 우리 사회분이 당했던,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은 느닷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이별 연습을 하면서 천천히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 보통의 죽음은 느닷없이 닥치기 때문에 내가 황망하다고 표현하잖아요. 황망하게 떠나시다. 경황 없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충격적인 사건 당하면 이게 뭔지 의미 파악을 못하다가 뒤에 눈물 부대가 닥치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특별하지 않고 느닷없이 큰 충격을 받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나는 지극히 지금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또 필리핀에 아까 지금 오하늘 분이 있다 그랬는데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게 가톨릭 국가인데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오래 계셨는데 11월은 위령성월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망자들이 이 땅에 오시는 때래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11월이 축제의 달이래요. 축제의 달. 왜냐하면 그 좋은 곳에 계시다가 이 남루한 곳으로 오셨으니 우리 축제를 연자. 그리고 누가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마을이 축제를 연대요. 드디어 이 험난한 이 삶을 끝내고 지극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셨으니 우리 축제를 하자. 우리는 누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돌아가시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고 기쁨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11월 달에 오는 게 민족 축제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돌아가시면 무조건 슬퍼해야 되고 곡을 해야 된다는 건 어쩌면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 내 애도의 형태, 지속성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 정상, 짧게 가는 사람 정상, 그다음에 어중간하게 가는 사람 정상. 그러니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로 판단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내가 거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과연 아버님이 떠난 것이 슬프기만 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내가 규정하는 것을 다르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애도 기간 중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나는 왜 도대체 어떤 감정들을 주로 느끼는 걸까? 내 애도 감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